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오늘이 설날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왜 병오년을 붉은 말의 해라고 양력새에 벽두부터 떠들어댔습니다. 누가 정해서 발표한 것일까? 이것은 동양의 철학서인 명리학의 이론에 따라 2026년을 병오년이라 이름 붙이고 병오년의 뜻풀이를 해보니 붉은 말의 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병오년이 60년마다 한 번씩 또다시 반복되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1966년의 병오년이나 그 이전 60년 전인 1906년의 병오년 모두가 붉은 말의 해였던 것입니다. 명리학의 선생들이 붉은 말과 그 당시의 세상 흐름과 연결하여 그럴듯하게 그 해의 운세를 해석,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리학의 원리를 아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명리학에서의 천간과 지지. 명리학에서는 그 해의 운세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천간이라 부르고 땅의 기운을 지지이라 부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인 천간과 지지는 우주의 질서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두 축입니다. 이 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60개의 조합, 60갑자의 병오년, 정미년 등을 만들어냅니다. 천간 하늘의 10가지 기운. 천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으로 사람으로 치면 생각, 의지, 정신에 해당합니다. 총 10개가 있어 십간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늘의 기운을 성질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은 갑, 을이 있고 시작하고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화는 병과 정이 있고 발산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기운, 토에는 무와 기가 있고 조율하고 중심을 잡는 기운, 금에는 경과 신이 있고 결단하고 단단해지는 기운, 수에는 임과 개가 있고 응축하고 지혜를 모으는 기운이 있습니다. 지지, 땅의 12가지 형상. 지지는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 환경,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12가지 동물띠 여기에 해당하며 총 12개가 있어 12지라고 합니다. 자축인묘지사 오미시유술에 12종의 동물로 상징합니다. 자는 쥐, 축은 소, 비는 범,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입니다. 그리고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입니다. 왜 60년마다 돌아오나요?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순서대로 짝을 맺다 보면 다시 똑같은 조합, 예컨대 병오년이 다시 돌아오는데 정확히 6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 60세가 되는 생일을 다시 태어난 갑자라는 뜻의 환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 병오년의 의미. 병오가 왜 붉은 말인가요? 천간의 병은 하늘의 기운 5가지 오행, 화목토금수 중 화에 해당되어 불을 상징하며 색상으로는 붉은색입니다. 태양처럼 강렬하게 뻗어나가는 불의 기운을 뜻합니다. 지지의 오는 12동물 중 말에 해당되어 현실의 땅의 모습이 달리는 말이자 역시 뜨거운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시간과 방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하늘도 뜨겁고 땅도 뜨거우니 그 기운이 밖으로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오년을 정마, 붉은 말이라고 부르며 정신과 현실이 모두 화끈하게 타오르는 크나큰 변화의 해라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이 모두 강력한 불의 기운으로 뭉쳐진 붉은 말의 형상이 됩니다. 주역에서는 이를 양기가 극에 달한 상태로 보며 매우 정열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해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은 명리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뜨겁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해입니다. 3. 적토마와 관우의 말, 사실일까요? 붉은 말하면 우리는 적토마가 생각납니다. 삼국지 정사에 따르면 적토마는 실제로 여포가 탔던 명마입니다. 온몸이 불구스름한 붉은색의 윤기가 흐르고 체구가 크며 근육질 말이고 눈빛이 살아있고 위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속도에다가 험한 지형에서도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으로 전장에서 주인 여포를 구해내는 영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임중여포,
마중적토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포의 무용과 적토마의 명성이 함께 전해지는 말입니다. 삼국지연의 소설에서는 나관중은 관우의 충절과 용맹을 강조하기 위해 적토마를 여포가 죽은 후에 조조가 관우에게 주었다고 쓰여 있습니다만 소설의 허구입니다. 말의 수명을 약 25년에서 30년으로 고려할 때 조조에게 받아 관우가 전사할 때까지 탔다면 말의 나이가 40~50세가 넘어야 하므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설정입니다. 여기서 적토마는 단순히 색깔이 붉은 말을 넘어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압도적인 능력과 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절개를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병오년은 정말 변화의 해인가? 병오년은 양기가 극에 달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불이 너무 뜨거우면 녹거나 타버려야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1966년 병오년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로 가려는 극단적인 변화의 시도였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사실은 1846년 병오년에는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며 천주교 학회가 극에 달했고 이는 향후 근대화 과정에서의 종교적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4. 2027년 정민년 변화의 연속인가? 2026년에 이어 2027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집니다. 정미의 의미를 명리학의 해석으로 풀어보면 정은 작은 불등불, 촛불, 미는 양을 뜻합니다. 그런데 미 역시 뜨거운 여름의 흙을 상징하여 2027년은 붉은 양의 해가 됩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2027년 역시 변화의 연속의 해로 풀이됩니다. 2026년 병오의 폭발적인 불의 기운으로 기존 틀을 깨부수는 대변혁의 시기라면 2027년 정미은 그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은 채 내부적인 정리와 갈등이 지속되는 수습과 과도기의 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5. 금년과 내년 어떤 일이 있을까? 명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인연은 화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에너지 IT 등 빛과 열에 관련된 산업에서 거대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및 기상학적으로도 위의 예견은 점쟁이가 남의 운세를 보는 듯해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예견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번님의 고귀한 식견으로 금년과 내년의 운세를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해몽으로 행복한 운세를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